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1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그 군부대 촬영 관계가 좀 있어요. 그 국방TV 거기 그 프로가 하나 생겼는데 그 하루 종일 비워야 된대요. 그래서 아마 이번이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고 제가 뭐 하루를 비울 수는 없는데 네, 일단 오늘 하루 이제 비워서 이제 저희 군부대에 갑니다. 가서 거기 아마 장동민 씨가 사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서 이제 군인들 뭐 상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정이 좀 오늘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예, 오늘 그래서 지금 현재 오전 7시입니다. 7시에 지금 제가 7시 18분이네요. 촬영을 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날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들만 좀 미리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또 자, 미국 마감 시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얘기 좀 해드리고 미국 생물보안법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좀 위탁 생산 기업들 계속 관심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삼성 테일러 공장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해자는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방산 이익률 피크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기업 분석 지난주에 못 해드린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삼성 E&A 파마리서치 YG엔터 LG화학 펌텍코리아 코미코 MC넥스 현대그린푸드 DB하이텍 슈프리마 태용 현대로템 LX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좀 설명해드리고 전자공시는 삼성 E&A 백삼 PHA 휴메딕스 여기 다 공통점들은 뭐냐면 자산운용사가 다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애플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죠. 그래서 다우가 0.47%, 뭐 나스닥, S&P 500 다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9%. 아, 참고로 지금 제가 집에서 촬영해서 여기 집에서 지금 카메라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얼굴 안 나옵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얼굴은 오늘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간 선물, 그다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조금 올랐고 달러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 4% 가까이 급등한 게 가장 큰 이제 그 영향을 좀 줬고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되고 있고 테슬라가 자체 칩 개발 포기한다는 소식이 좀 있었죠. 예, 그러면서 엔비디아 AMD에 긍정적이다. 마이크론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장이 열리기 전이라 제가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난 한 주간 3.9%나 상승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됐고 지난주 있었던 고용지표 충격은 이제 먼 기억 같이 느껴질 정도로 이제는 뭐 더 영향을 좀 안 주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기대 또 AI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시장이 더 부각되고 있다. 기업 실적도 견조했고요. 예. 그리고 애플이 이제 관세 면제 된다는 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낙관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ISM 서비스 PMI 물가지수는 뭐 최고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하죠. 미국 물가 2개 생산자 소비자 발표됩니다. 물가가 튀면 금리 인하 또 어려워져요.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법원한테 경고를 했어요. 관세 그거 다시 되돌리지 마라. 왜냐면 1929년 대공황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관세가 엄청나게 긍정적이다. 이런 좀 얘기를 하면서 관세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고의 한 주, 애플이 지난주 이렇게 13% 이게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애플은 날라갔죠. 그 이유가 있죠. 예, 팀쿡 CEO가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추가 투자 발표를 했고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어쨌든 회복될 것 같다. 애플이 근데 AI 플레이엄을 증명하려면 세 가지 해야 된대요. 첫 번째가 저도 이 부분 좀 동일해요.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인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예, 할 필요가 있어요. 애플 입장에서는 자체 지금 AI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구글의 제미나이 AI 있죠. 요걸 아이폰에 아예 넣어버려라. 예, 알파벳과 통화를 이제 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AI 인재 영입해라. 지금 그 마크 저커버그는 엄청나게 인재 영입하죠. 예, 엄청난 돈을 들여서 AI 인재를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거기 메타에. 근데 이제 애플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멜리우스 리서치의 벤 라이츠는 관세 우려가 사라졌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240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벤 라이츠는 이번 1,000억 달러 투자를 통한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이 애플이 인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아이폰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관세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AI가 늦어지고 있는 애플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것 같고 아이폰의 대안도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폰 대안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내심 갖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은 올 가을부터 아이폰 신제품 주기가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평가는 좀 긍정적이고, 테슬라가 지금 이제 칩을 원래 만들기로 했거든요. 자체 칩 도조팀이 있어요. 이거 해체한다는 게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머 아니냐 이랬는데, 테슬라의 하드웨어 설계 엔지니어링 부사장 피트 베넌이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퇴사한다고 CNBC가 확인을 했대요. 그래서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는 레이커스라는 사람은 AI에 최적화된 반도체 개발에서 한 발 물러나고 있다. 이는 테슬라가 AI용 범용 GPU를 더 많이 그러니까 자체 칩이 아니라 엔비디아나 AMD 칩을 쓸 거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한테도 좀 긍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H뱅 같은 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H백과 같은 수천 대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면서 GPU 인프라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건 좀 힘들다. 이렇게 좀 했던 것 같고, 일단 당분간은 물론 자체 칩을 또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랑 AMD 의존도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래 칩 제조 독주하던 게 TSMC인데 삼성 파운드리로의 제조사 다변화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요즘에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애플 주가 올랐고, 알파벳 주가 좀 올랐고요. 테슬라도 조금 반등, 엔비디아도. 그러니까 빅테크가 다 올랐습니다. 중국 수출 전용칩 H20 수출 이제 공식적으로 허가 받았어요. 대신에 여기 매출의 15%를 줘야 돼요. 미국 정부에. 좀 황당하죠. 근데 정부에 15%를 반납하래요. 이 매출에. 그런 조건이 붙었다고 합니다. TSMC 매출 좋았고, 마이크론 폭등했고, 펠로톤 피트니스 장비 업체죠. 여기가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올려서 11% 주가 급등했고,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이즈 치료제 요 관련해서 수요 증가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하운드 AI가 이제 주가 올랐고요. 그리고 몬스터 베버리지 음료 회사죠. 여기도 투자 의견 상향. 언더아머 같은 이제 의류 회사는 진짜 안 좋아요. 지금 실적도 여전히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도 SMR 관련 원전 기업인데 실적과 재무 우려로 폭락을 했고, 미국의 원전주는 전반적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여전히 좋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좋은 지금 상황인데, 지수 자체는 큰 변화보다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번 주 물가 지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이슈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K컬처 파리와 뉴욕처럼 버킷리스트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나 파리에 뉴욕에 가고 싶어 할까? 다들 좋아하니까. 물론 다들 좋아해서도 있겠지만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파리 하면 문화, 낭만, 사랑, 예술이 떠오르고, 뉴욕 하면 세련된 뮤지컬, 클래식, 성공 등의 단어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파리, 뉴욕은 정말 뭔가 이제 엣지 있는 도시죠. 그래서 미드나잇 파리, 또 드라마 중에 프렌즈 이런 데가 이제 배경이 된 건데, 사람들은 이제 에펠탑, 몽마르트 언덕, 요건 뉴욕의 엠파스, 요건 제가 직접 한번 적어본 거예요, 한번. 근데 이제 서울도 그러한 도시가 되고 있다, 이런 좀 느낌이 들고, K-팝 데모넌터스 열풍이 불면서 서울 가서 김밥 먹고 한옥 보고 목욕탕 가고 박물관도 가보고 싶다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자,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 문화강국, 이제 우리나라도 문화강국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아름다운 나라, 그러려면 문화의 힘이 높아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실제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류 시즌2가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 밸류체인을 그냥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고, 여기 엔터도 들어가겠죠. 사실 여기 엔터 빼면 안 되죠. 여기 근데 외국인 관광객 급증 밸류체인이고, 사실 엔터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엔터 쪽도 당연히 우리가 하이브나 SM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이제 K-팝 데모넌터스가 지금 빅히트를 쳤고, 헌트릭스가 악령을 물리치고 이러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실제 이게 사진이에요. 난리가 났대요. 굿즈샵도 난리가 나고, 누적 방문자가 7,000명에서 60만 명. 그 온라인 박물관, 굿즈샵. 상반기 매출 34% 증가. 그 국립중앙박물관, 제가 작년 추석 때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중앙박물관이. 까치, 호랑이, 배치. 요게 이제 여기 드라마에 여기 영화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배지로 만든 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그래서 한복 체험, 세신 체험, 요게 그 대중 목욕탕이에요. 여기 우리나라 대중 목욕탕 체험도 하고 있고, K-푸드, K-팝 댄스 클래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이 거래액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났고, 이러한 현상은 이제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 해외 팬들의 직구 증가로 연결되고, 그래서 직구 거래도 급증. 그래서 K-팝 데모노토스는 10대 여성 중심의 K-팝을 이거 완전히 확장시켜 버렸어요. 이게 너무 커요. 요게 정말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거 한국 문화를,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힘이 드디어 대중화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 속편, 영화, 뮤지컬까지 시작할 것 같고, 넷플릭스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는 디즈니 같은 종합 문화 콘텐츠에서 이걸 통해서 굿즈도 만들고요, 완구 사업까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큰 변화가 생기고 있고, 영화 소설에서 자주 등장해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멋진 도시 뉴욕과 파리처럼 서울도 이제 그런 도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그게 뭐가 중요해 막 이럴 수 있지만, 그걸 한번 꼭 보시고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서 파생되는 아이디어가 엄청 많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는 생물봉합법, 이게 통과가 아직은 된 건 아닌데 국방수권법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7월 31일 날 발의가 됐고요. 거기에 작년에 안 됐던 국방수권법에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바이오 기술 제공자와 계약 금지. 여기 중국 얘기하는 거죠. 중국 군사기업 같은 우려기업, 바이오기업. 예, 그래서 5년 동안은 유예를 해줍니다. 기존 계약은 그래도 5년은 봐주고요. 신규 계약은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9월에 아마 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상원에서 심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아시죠? 뭐 삼성바이오, ST팜, 바이넥스, 유한양의 뭐 동아소시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겠죠. 위탁 생산. 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테일러 공장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대요. 왜 이렇게 중요해질까? 첨단 반도체 공장 일명 테일러팹이 요즘 글로벌 IT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야, 우리랑 좀 계약하자. 갑자기요, 지금. 이게 완전히 그 미운 우린 새끼가 될 뻔했는데 고객이 없어서 테슬라의 러브콜 받으면서 지금 완전 위상이 바뀌고 있어요. 또 이재용 회장이 영업을 또 잘했던 것 같아요. 미국 가서도 그 결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드디어 반도체 생산 시작하고, 이미 공장은 거의 다 지었고요. 예, 3, 4나노, 2나노까지도 합니다. 근데 테슬라 수주 받았죠. 퀄컴 수주 퀄컴은 아직 수주 못 받았어요.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고, 퀄컴도 올 것 같고요. 구글은 이미 하고 있고, 예, 구글 스마트폰에 들어갔지. 그리고 애플과의 썸, 테일러팹이 이어줄까? 애플은 한때 경쟁 관계 때문에 멀어졌지만 지금 이번에 이미지 센서 소니가 독점하던 요거를 오스틴 공장에서, 이건 구형 공장이에요. 근데 애플에 들어가면서 구형 반도체 공장 있죠. 이것도 좋아져요. 여기 이제 가동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관련된 밸류체인들 또 좋아요. 뭐 두산 테스나나 네페스나 LB세미콘이나 이런 기업들이 정말 고생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삼성의 이런 쪽이 좋아지면 또 같이 좋아지는 거죠.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확산될 수 있어요. 애플의 본체인 그 AP 두뇌죠. 요거는 TSMC가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그 나머지 칩들은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 삼성 팹을 이용해야 돼요. 왜냐 인텔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 입장에서 미국에 공장 갖고 있는 이런 그 자기네 아이폰 부품 만들어줄 반도체는 사실상 삼성 요거 오스틴 공장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여기 오스틴 공장, 테일러 공장이죠.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틴은 좀 옛날 공정이고, 그 다음에 요 테일러 팹은 이제 신형 공정인데, TSMC가 좀 늦어요 지금. 예, TSMC가 조금 이제 좀 늦는다고 하고, 여기는 또 4나노라서 공정이, 그러니까 아주 최첨단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애플 전용이고, 애플만 위해서 된 거고, 근데 여기 삼성 테일러 팹은 다양하죠. 예. 테일러는 또 일단 근데 당분간은 테슬라에 집중합니다. 그 옆에 있는 오스틴은 이제 애플 쪽. 그래서 지금 삼성과 파운드리 지금 협력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 경쟁에서 반드시 미국이 이겨야 되고, 오픈 AI, 구글, 메타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미국이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세상 황금기로 이끄는데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황금시 미국 근로자들이 건설하고, 미국 에너지로 움직이며, 미국 기술로 작동하고, 미국 인공지능으로 발전한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여기에 부합하는 기업은 수혜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을 찾으셔야죠. 미국 근로자들이 건설할 때 필요한.
뭐 자재 공급하는 회사도 있고, 미국 에너지, 전력기기, 뭐 발전소 이런 것들이 LNG, 원전 다 포함되겠죠. 그다음 미국 기술로 작동해야 되고, 미국 인공지능, AI, 예,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이걸 도와주는 우리 한국의 삼성의 반도체 공장 이런 것들 다 하나의 큰 사이클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 우주 AI용 반도체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삼성 이 테일러 팹이 앞으로 할 수 있다. 안보가 들어가면 이 가치가 올라갑니다. 히토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의 파트너 반도체 제조사가 되는 건 정말 상상만 해도 좀 정말 흥분되는 일이죠. 네, 인텔은 지금 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인텔 CEO가 뭐 그때 보니까 화교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을 좀 도와준 뭐 혐의가 있나 봐요. 옛날에 케이던스라는 데 근무할 때. 그래서 인텔 CEO 오늘 사임한 걸로 압니다. 예, 트럼프가 압박해가지고. 그러니까 인텔은 점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이 어쨌든 미국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이건 꼭 국뽕이라기보다는 지금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잘 됐으면 좋겠고, 삼성 파운드리즈 밸류체인도 계속 우리가 꾸준히 좀 이렇게 주목하고 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 좀 말씀드렸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정보, 믿음 가는 투자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2천억 달러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3,500억 달러 중에 1,500달러는 조선. 나머지 이제 2천억 달러 중에 여기에 원전도 들어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오늘 아침에 속보로 떠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시간 안에 제가 8시엔 가야 돼가지고, 네, 시간 안에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볼게요. 네. 자, 그리고 AI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에서 그동안 압도적인 거 아시죠?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희 LS증권의 차용호 연구원님의 보고서인데, 엔비디아 해자는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해자가 좀 이제 꺾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70%의 압도적인 점유율은 맞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무조건 써야 돼요. AI 개발하고 싶으면. 그러려면 엔비디아 GPU를 써야 돼요. 해자, 스케일업, NV링크. 요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만든 독점적인 고속 이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칩과 칩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AI를 개발하고 싶으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써야 되고, 요거는 엔비디아의 그 칩과 칩을 연결하는 기술. 데이터 센터에서 칩과 칩이 연결되거든요. 그 스케일아웃 기술은 요거는 이제 렉투렉, 서버 대 서버 있죠. 요걸 또 연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독점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점점 도전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AMD도 나오고, 예. AMD가 ROCm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오픈소스로. 예. 한번 해보자. 쿠다에 대응해서. 예. 그래서 추론 성능이 이제 3.5배 기존보다 이렇게 올라간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고, AMD가 이제 쿠다라는 엔비디아를 이제 추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까지 쿠다 성능의 95%. 근데 과연 이거를 뭐 AMD 걸 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경쟁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쿠다, ROCm, 요거는 AMD 거고, 요거는 개방형, 이거는 무조건 엔비디아 거면 써야 돼요. 그래서 좀 약간 확장성은 여기가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주로 여긴 또 국가주도 AI 프로젝트에 쓰이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경쟁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칩과 칩을 연결하는 NV링크도 독점을 깨기 위한 경쟁이 시작이 되고 있고 스케일아웃 그 서버 대 서버, 서버랑 서버를 또 연결하는 부분도 이 부분도 예, 점점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다.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표준 구격의 이더넷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심은 이제 엔비디아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요 부분이 해자가 이제 좀 깨지고 있다. 요런 내용이에요. 근데 요렇게 좀 바뀌면서 점점 이제 이 경쟁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고 근데 엔비디아도 이거를 그냥 막기보다는 이제 상생하자 이제 독점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상생하자는 그런 좀 분위기로 좀 약간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게 결국엔 뭐 언제까지 독점할 수 없는 걸 알아요. 엔비디아도.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도 상생하자. 예,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약간 표준화된 이제 제품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전략 변화도 조금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모든 걸 가둬놓는 게 아니라 그래 열어주다. 예, 열어주자는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장을 더 키워서 더 점유율은 줄더라도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자. 시장 자체를 아예 키워가지고 이런 좀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을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삼성전자, HBM 기술력과 왜냐면 다른 경쟁사가 늘어난다는 건 삼성한테는 이건 좀 좋은 뉴스잖아요. 엔비디아 못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비엔비디아 진영의 약진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 같고 ISC는 원래 엔비디아에도 들어가고요. 근데 수많은 빅테크가 자체칩 만들려고 그러죠. 그때 테스트해야 돼요. 특히 데이터 센터요. ISC가 테스트 소켓을 뭐 글로벌 1등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코어웨이브 아시죠? 이거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한 회사 미국 기업인데 뭐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게 네오클라우드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이거를 하이퍼스케일러 엄청 큰 회사잖아요. 이 회사들은 이제 대형 클라우드 회사들이에요. 근데 비싸요. 근데 네오클라우드는 작아요. 가격도 싸요. 예. 그래서 저렴하게 클라우드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걸 주는 겁니다. GPU도 빌려줘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분을 6%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가장 먼저 GPU를 받아요. 완전 사기죠, 이건. 이건 좀 공정하지 못한데 코어이브가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어이브한테 고객이 몰리겠죠. 야, 나 엔비디아 GPU 좀 빌려줘, 클라우드.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빌려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구축하기 너무 비싸잖아요. GPU도. 그러니까 이걸 빌려줘요. 예, 코어이브가 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의 해자 약화는 AI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균열이 생길 때 수혜를 받을 기업들을 잘 보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산 이익률 피크는 아직 오지 않았다. 2분기 방산주가 기대 이상의 마진과 실적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기존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수출 마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존재하는데 22년과 비교해 한국 무기업체들의 협상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피크아웃엔 동의 안 해요. 지금 앞으로가 이제 시작이에요. 유럽 방산 지출, 중동도. 예, 전쟁이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푸틴과 트럼프 이제 휴전 협상 하기로 했잖아요. 알래스카에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휴전이 혹시 되면 방산주가 한번 급 나가겠죠. 그럼 그때는 또 좋은 기회가 되겠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방산주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좀 피크아웃 논란은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어쨌든 나토 회원국들 계속 늘려야 되고요. 예, 우리나라 점유율은 점점 올라갑니다. 공급은 부족해요. 유럽은 다 감당 못합니다. 느려요. 그리고 아시죠? 예, 유럽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에 2000년부터 21년까지 방산업체 수출 합산 규모가 전체에서 1.2밖에 안 됐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는 20%. 한국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수출을. 그죠? 폴란드, 중동, 청공투, 호주, 레드백, 루마니아, K9. 예, 엄청났죠. 그리고 앞으로 제일 기대할 국가는 중동이래요. 중동이 훨씬 지출 많이 한대요. 폴란드가 GDP 대비 4.2, 정부 지출 대비 8.5인데 사우디는 7.3, 정부 지출 대비 무려 22.3%가 방위비 지출이야. 예. 절대 지출액도 폴란드보다 훨씬 높고 폴란드보다 128% 더 높아요. 금액 자체도.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피크아웃 논란은 이르다. 그래서 방산주가 좀 단기 조정받고 있지만 뭐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제가 시간이 될지 몰라서 먼저 좀 공시부터 좀 먼저 할게요. 예. 공시부터 좀 먼저 설명드리고, 자, 삼성 E&A가 블랙락이 19조 원 규모의 그러니까 19조 원 규모 회사인데 요 지분 취득했어요. 그래서 장내 매수를 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그래서 삼성 E&A 지분을 신규 취득했고, 삼성 E&A는 화학공장, 정유공장, 가스플랜트 아시죠? 어떤 회사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수주잔고 20조 원 넘고, 그래서 지금 주로 중동에 집중돼 있죠. 그래서 비화공은 삼성 그 전자공장, 바이오 공장 그거 짓는 거예요. 화공은 이제 플랜트, 석유화학 공장이나 이런 거 짓는 가스 플랜트, 이쪽 비중입니다. 근데 화공 수주가 좀 계속 견조한 편이고,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P4 공장 수주 확정했고, 올해 하반기에 삼성바이오 6공장 수주 기대하고 있고, 3분기에 사우디 미국 블루 암모니아도 기대하고 있고, 관세 협상이 종료되면서 우리나라 지금 미국에 투자해야 되죠. 그때 삼성이 들어갈 때 아마 수혜를 받을 겁니다.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체질 개선, 기존 화공 중심이었는데 청정에너지, 탄소중립, 순환경제로 확장하고 있고, 또 블루 암모니아, 수소전해조, 이 연료 같은 산업을 설계부터 조달, 시공, 보증까지 수행하는 건설사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 루이지애나주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플랜트거든요. 이런 거 건설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LNG 프로젝트 하는 거 수주 받았더라고요. 자, 백사는 이제 나이키 신발에 들어가는 그 가죽 있죠. 예, 신발 소재 그거 만드는데 VIP 자산운용이 또 샀습니다. 벌써 지분율이 14%예요. 엄청납니다. 자, 신발 소재 만들고 자동차 그 가죽, 인조 가죽 내장재 만듭니다. 나이키 내에선 점유율 1위고 다만 악재가 있죠. 이런 데가 관세 부담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비용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걸 나이키가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도 있고 최신물산 인수해서 여성 니트 의류. 근데 업황이 좋은 편은 아니죠 지금. 예, 이 의류 업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괜찮고요. 합성 피혁 단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고 가동률은 65.2. 이 수주 잔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성 피혁이죠. 이렇게 이런 소재로 돼 있죠. 여기 신발 소재. 천연 피혁은 어쨌든 동물 뭐 약간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로 어쨌든 지금 그 폴리우레탄 피혁을 많이 씁니다. PVC는 좀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성 피혁 수요는 꾸준한데 다만 이제 관세 불안감은 어떻게 극복할지 요게 좀 관건이고, PHA는 뭐 자동차 그 도어 부품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현대기아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자동차용 도어 부품 북미, 인도, 동유럽, 인도 등 중국 등의 공장 보유하고 있고 24년 3분기에 미국 신공장이 완공돼서 거기에 현대차 그룹에 지금 도어 모듈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미 매출 비중은 앞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쌉니다. 싸고 그다음에 앞으로 배당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PER 4.1배, PBR 0.29배, 배당 수익률 3.1인데 현금이 1,600억이나 있어요. 한마디로 가치주로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거예요. 이제 도어 문 닫힐 상태 유지하는 거, 뒤에 엔드게이트 요거 픽업 트럭 열고 닫는 요런 이제 문과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메딕스 VIP 자산운용 6월에 그때 한번 갑자기 지분 인수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또 샀어요. 1.4%. 그래서 뭐 워낙 많이 설명해드렸죠. 필러 위탁 생산도 합니다. 예, 요런 생산도 하고, 이거 중국 규제하면 이것도 수혜 받겠죠. 예, 생물보안법, 필러 톡신. 근데 필러가 핵심이에요. 필러가 가장 중요한 제품입니다. 이 회사에서. 그래서 요 피부 움푹 이거 꺼진 데 있죠. 이거를 수분 히알루론산으로 채워주는 거죠. 여기다 주사로 넣어가지고. 엘라비의 프리미어가 유명하고 수출 비중 늘어나고 있고, 브라질이 핵심입니다. 브라질의 엉덩이에 놓는 바디 필러도 승인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반기에. 그거 되면 좀 주가에 긍정적일 것 같고, 복합 필러가 연어 생식세포나 이거랑 그 HA 히알루론산 합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내년에 아마 승인을 받을 걸로, 요거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할 게 있어야 돼요. 주식은.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거 중에 CMO도 여전히 잘하고 있고, 위탁 생산 뭐 이런 거 주사제, 앰플, 바이알 이런 거를 위탁해서 만들어주고 있고, 신제품 요거 많이 설명드렸죠. 엘라비에 리투어,
예, LNC 바이오가 만든 거고 리쥬란의 경쟁 제품으로 나왔는데 사람의 이제 인체 조직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빼서 요거를 이제 피부에 직접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되게 빠르고 통증도 덜하고 그래서 현재 분기당 1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게 필러고요. 이렇게 수분. 그 다음에 수출 비중 늘어나고 있고 필라 브라질 수출 급증했죠. 그리고 요게 엘라비의 리토 스킨 요거는 어쨌든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런 내용들 공시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시부터 좀 해드렸고 남는 시간 동안 이제 한번 요거 잠시만요. 예, 보고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업 분석. 예. 삼성 E&A가 가스 처리 플랜트 이제 EPC 종합 건설 시장을 선도하는 건설사 될 수 있다. 한투에 강경태 연구원님이 적어주셨고 화공 플랜트 종합 건설의 정점인 LNG 수출 터미널에 한국 건설사가 드디어 참여한대요. 그러니까 이 LNG 수출 터미널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따낸 거예요. 개념 설계예요. 근데 처음에. 개념설 이게 타당한지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과 미국, 인도네시아가 이제 합작한 삼성 E&A 컨소시엄, 테크닙 JCG, 예, 여기가 또 합작한 컨소시엄이 있어요. 이 둘이 같이 수주를 따냈고 27년까지 이걸 끝내고 아마 최종 투자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둘이 계속 2년간 경쟁을 해요. 그래서 본 사업비는 무려 10조가 넘습니다. 한 13조. 그래서 삼성 E&A는 가스 처리 시설하고 탄소 포집 시설 요거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옛날부터 수주를 많이 받아서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따냈고 27년에 본 수주까지 따내면 이제 엄청난 성과를 내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삼성 E&A 잘하고 있는데 아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21.2% 지금 올렸고요. 예. 21.2%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 수주 가능성 높은 21.2% 올렸고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도 올렸고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적도 좋아요. 예, 보시면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했네. 그에 맞지 않게 주가 많이 못 올랐죠. 요게 LNG 예, 관련한 요 LNG 이제 터미널인데 요런 거 처리하는 요거를 수주를 했다. 재평가를 기대해보자. 정유화학, 암모니아, 삼성공기 정말 다양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지금 실적 뭐 그냥 넘사벽입니다.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고 시장 기대 리쥬란 너무 잘 나오고 의료관광 매출 큰 폭 증가하고 있고 다만 비싼 게 좀 단점이죠. 싸진 않아요. 예. 그래도 경기 관련 주식도 아니고 꾸준하니까 밸류 인정받아야죠. APR은 60, 300까지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를 짧게 보면 비쌀 수 있지만 앞으로 2, 3년, 5년 후의 모습을 보면 이건 비싼 게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다만 이제 밸류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단기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지금 주가도 비싼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좀 길게 보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대비 시술 가격이 30%밖에 안 돼요. 예, 이게 좀 결정적이죠. 이 부분도 어쨌든 경쟁력이죠. 와이젠터도 3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예, 특별한 신작이 없는데도 음원 매출 급증했고 베이비몬스터가 잘해요. 신인 그룹이었죠. 근데 지금은 신인은 아니지만 정말 잘하고 있고 블랙핑크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MD는 이제 굿즈 같은 상품이죠. 요게 이제 지금 아직 블랙핑크가 잡히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매출이 점프를 하고 있어요. 예, 세계 분기 평균 MD 매출이 227억. 예, 그때 이제 그 블랙핑크가 월드투어 한참 할 때가 평균이 195억인데 블랙핑크 없는데도 그때를 뛰어넘었어요. 그럼 블랙핑크 붙으면 더 크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게 반영되고 역대 최대 그리고 K-팝 데모넌터스 수혜 그러니까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LG화학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다. 회사는 신규 고객사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파나소닉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파나소닉은 양극재를 NCA죠. 예, 죄송합니다. NC 여기 A에서 NCM으로 전환 중인데 NCM을 못 만들어요 아직은. 그래서 LG화학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LG화학이 수주 따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을 좀 기대하고 있고 LG엔솔 지분 이거 정리를 할 거예요 아마 일부는. 그래서 주주환원 좀 해주세요. LG화학 주주분들 그때 몇 년 전에 물적 분할해서 아직 제대로 보상도 못 받았는데 LG화학 주주분들 아직도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해서 LG화학 주주분들한테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이젠 더 나쁠 건 없어요. 이제 거의 바닥은 찍었고, 펌텍코리아 진짜 믿고 보는 실적이고요. 뭐 이번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인디브랜드, 원래 아모레 퍼시픽인가가 이제 1등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사 중에 이제는 점점 바뀌고 있고 인디브랜드로 다변화되고 있고, 공장도 가동되면서 증설되면서 예, 이제 생산 능력도 올라갔고, 높은 효율성의 신규 설비, 스틱류 중량이 감소하고 고마진 신제품, 대규모 주문 비중, 대규모 비중이 주문 들어오는 게 13%에서 19%까지 늘어났어요. 전체 중에. 그러면서 예, 또 이번에 생산 능력 확충되고 전산 시스템 개편하면서 리드 타임, 주문의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2개월에서 6주로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도적 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어서 용기업계에서는 좀 독보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ER은 조금 밸류 부담이 있습니다. 20.6배로 약간은. 코미코는 이제 삼성전자, 테슬라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따라서 테일러 공장 증설, 테일러 공장 옆에 있으니까 이 사업장이 거기서 바로 물량 받아가지고 코팅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코미코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 기업 중에 하나죠. 삼성이 테슬라 수혜받는 것 중에. 예. 그래서 삼성과 인텔 대응주, 인텔도 언젠간 투자 또 하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애플 수주, 테슬라 수주 최대 수혜주로 부각할 것 같고, MC넥스는 이제 2분기 여전히 실적 좋아요. 한참 옛날에 안 좋았는데 실적이 요즘에 꾸준히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원래 최고 상위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부품에서 카메라 모듈이죠. 이거를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납품을 한 거예요. A 시리즈. 그러면서 회사가 더 성장하고 있어요.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익률은 낮다 하더라도 저런 수준 긍정적이죠. 예, 왜냐하면 사이즈를 키우니까. 그리고 전장 부품, 자동차에 들어간 카메라. 그래서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S 시리즈는 물량이 감소하지만 A 시리즈, 저가폰은 잘 팔리니까. 그래서 수익성은 좀 감소할 수 있지만 꾸준히 성장을 할 것 같고, 여전히 주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PER 9배.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주로 계속, 이 안 좋은 업황에도 이렇게 실적 내는 거는 긍정적이죠. 현대그램푸드는 실적이 좀 하회해 있는데 일회성이 좀 있었고요. 급식 좀 약간 이제 가동 차질이 있었지만 공군 제8 전투비행단, 제36 보병사단, 공군 10전비, 10전투 비행단 이런데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가 많이 요즘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식자재 유통 지금 이익률은 오히려 개선됐고, 외식 사업도 수익성이 대폭 개선, 안 되는 거 좀 정리하고, 그래서 3분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2분기에 안 좋아서 지금 주가 빠지는데 이게 오히려 기회 같고요. 하반기 해운대 H스위트에 이제 시금 서비스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것도 진출할 예정이고, 중간 배당, 그 다음 6%의 주주 수익률 기대가 가능해서 중장기로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고요. DB하이텍은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 차별화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 이번에 실적 괜찮았습니다. 2분기도. 그리고 핵심은 요거예요. 가동률이 지금 계속 좋은 편인데, 중국의 이제 설계 업체들이 내재하고 있는데, 중국 파운드리 회사들이 12인치를 많이 한대요. 첨단 반도체 만들려고. 8인치거든요. DB하이텍은 옛날 공장. 이게 자동으로 공급이 부족해요. 그럼 DB하이텍은 이제 공급 과잉이 줄면서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가동률 좋고 PBR도 낮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이런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의 이런 이제 선택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주가도 싸고요. 예, 그래서 DB하이텍 그런 부분이고, 슈프리마는 이제 우리 출입할 때 회사 이제 출퇴근할 때 여러분들 요즘에 찍고 다니시죠? 이렇게 지문이나 홍채 인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해주는 업체죠. 근데 데이터 센터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소프트웨어도 하고 하드웨어도 하는데, 이제 AI 클라우드 발전 따라서 이런 통합 보안 솔루션이 중요해지고 있고, 요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미국, 중동, 아프리카 비중 늘어나고 있고, 특히 미국에 우리나라 이제 진출하잖아요. 투자 더 하죠. 그럼 거기 데이터 센터나 그런 안보 관련해서 이제 입출입할 때 이런 이제 수혜를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웅과 아시아 투자자 대상으로 태웅은 이제 IR을 한 것 같은데, 대부분의 투자들은 전방의 단조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를 뒷받침한 제조 역량이 부족해서 기존 단조 업체들의 역량이 부각되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이런 게 좀 그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이제 SMR 가스터빈 원전 만들 때 단조 철강 제품이에요. 그게 이제 많이 필요한데 그걸 수혜를 지금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용은 이제 25년 발전 비중 매출 비중이 5%인데 앞으로 10%까지, 향후에 20에서 25%까지 늘어날 것 같고, SMR 수주 받을 것 같고요. 요걸 이제 받아야죠. 근데 협의 진행 중인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고, CASK 이게 해결료 그 이제 처리하는 시설이죠. 요것도 수주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수주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 가스터빈은 아직 수주 이력은 없지만, 그러니까 매출은 없지만 일본 가스터빈 업체로의 납품이 가능할 걸 보는데 일본 경쟁사가 도산을 했대요, 옛날에. 그래서 요걸 좀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 단조 부문 인재도 영입했고, 가스터빈 부품 소재 개발도 진행 중이고, 풍력은 원래 또 잘하는 분야죠. 풍력, 플랜지, 이 부품도 가격이 오를 걸로 봅니다. 이걸 만드는 업체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하부 구조물은 되게 많은데 이거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단조는 부족한 거죠, 플랜지. 그러니까 이 소재를 만들어요. 이런 어떤 제품들, 원전에 들어가는 거, 풍력에 들어가는 이런 철강 제품을 만드는데, 이걸 만드는 수요는 많은데 그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라서 좀 부담되지만 성장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근데 시간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나머지 내일 해드릴게요. 현대로템부터 몇 개 남은 거는 제가 내일 에렉슨 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대응 잘하시고 저는 이제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못해드린 건 죄송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군부대 촬영 관계로 오늘 오전에 지금 8시 다 됐거든요. 오전 아침에 이거 찍고 가야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